서울 아파트가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강남이나 마포, 용산, 성동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석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핵심 데이터만 뽑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6월 2주차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26% 상승했는데 이건 무려 지난해 8월 4주차 이후 최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0.26%라고 하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이 정도 상승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큰 건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5월 2주차부터 4주간 연속으로 올랐다는 건데요. 보통은 몇 개 구는 오르고 몇 개 구는 내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25개 자치구 전체가 4주 연속으로 상승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역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 3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물어봤던 그런 지역들 바로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라고 불리는 금천, 관악, 구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2021년, 2022년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지역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지역들도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원, 도봉, 강북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금천구는 5주 연속, 관악구는 무려 6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률만 보면 조금씩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17일 기준으로 보면 구로구의 5월 아파트 거래량이 5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이 404건이었는데 115건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건 28% 증가한 수치죠. 강북구는 더 놀라운데요. 111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이면 금리 인상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수준으로 거래량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만 늘어난 게 아닌데요. 상승 거래의 비중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는 무려 24개 자치구에서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더 많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북구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한 달 전 42.3%에서 4.6%나 오른 46.8%를 기록했습니다. 노원구는 전월보다 4.5% 오른 44.5%, 금천구는 1.6% 오른 46.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지역들에서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팔아야 한다는 심리보다 강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직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관망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바닥인 것 같은데 더 늦으면 놓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 사례들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실 텐데요. 노원구에 있는 중계 한화꿈에 그린 더 퍼스트라는 단지는 전용 면적 121이가 지난 4월 12일에 직전 거래보다 무려 1억 2,900만 원이나 오른 13억 2,9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노원구에서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관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 CL이라는 신축 단지의 전용 면적 84이가 같은 날 직전 거래보다 6,500만 원 오른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4이에 13억 5천만 원이면 3.32당 가격이 약 5,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관악구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신규 분양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매물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겠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DSR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DSR은 내가 1년에 버는 돈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으로 2천만 원을 갚고 있다면 DSR이 40%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번에 적용되는 건 그냥 DSR이 아니라 스트레스 DSR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아는 스트레스가 맞는데요. 다시 말하면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정을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출 금리가 4%인데 정부는 혹시 나중에 5.5%까지 오르면 어쩌지 하고 미리 계산해 보는 거죠. 이 스트레스 DSR이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대상은 모든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다만 지방주택담보대출은 연말까지 살짝 유예돼서 스트레스 금리를 0.75%만 적용한다고 하죠. 결론은 딱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 같은 조건이라도 DSR 계산 기준이 더 엄격해지니까 이전보다 적은 금액밖에 빌리지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곽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나 마포, 용산, 성동은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일반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역들의 매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집주인들도 아직 더 오를 것 같은데 왜 지금 팔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물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매물 확보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전화 몇 통만 하면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내놓을 만한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추세대로라면 시차를 두고 봤을 때 이제 막 시작인 단계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요. 특히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떨어져 왔기에 지금과 같은 상승기로 접어들 때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들이 단기적으로 6월 말까지 몰려있고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는 기대 심리와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이죠. 여기가 오른다고 했던 그 동네들이 이제 정말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시장의 흐름 변화는 분명히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 같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꾸준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분명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동산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